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하고 자료 정리하는 시간은 되게 비슷한데 방송 시간이 이제 점점 늦어지는 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데 하락장애인이만큼 저도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승장일 때는 막 더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외치고 또 하락장이 조금만 오면은 여기서 이제 폭락할 거야. 이러다가 뭐 이 시장 사라질 거야. 거기다가 그 지금 정부 관료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래소 모두 다 뭐 몇 월 달까지 폐쇄할 거다. 이런 뉴스, 미디어, 뭐 정치 세력 다 총 집결해서 지금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괜찮은 코인들 있죠. 여기 눈에 도드라지는 괜찮은 코인들 그걸 다 손에 놓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대한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세력이 똑같이 뭉쳐가지고 개인들이 돈 벌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뒤에서 사실 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결과는 아마 분명히 나중에 뭐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든가 아마 분명히 그럴 거고 뭐 시세적인 거는 제가 지금 여기 52,540달러 때 제가 이거 캡처를 했는데 지금 아마 이것보다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반등이 오긴 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반등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한 번은 더. 예, 그래서 흔들기를 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점진적 분할 매수, 많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 시장 망한다, 망한다 라고 얘기가 나올 때 더 야금야금 찔끔찔끔 계속 매수를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트코인이 6억 가기를 바라면서 비트코인이 10억 가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2천만 원이 하락을 하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매수하신 분이 2천만 원이 하락을 하면 여기서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상자산 시장은 그렇게 하시면 큰 돈 못 벌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패닉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원하는 거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야. 올해까지 1,000만 원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 막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조금 큰 관점에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더리움 못 사는 사람들, 몇백만 원짜리 못 사는 사람 이더리움 클래식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나마 가격 지지를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은 코인인 것도 분명하고 작년에 세 번의 해킹 사태 있었을 때 저는 이거 사서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저는 그랬었어요. 방송 작년 과거 거를 뒤져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저를 욕한 사람 되게 많았어. 이더리움 클래식 세 번 해킹당했다. 살 값어치 없다. 사라질 거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더리움 클래식 사둬서 나쁘지 않을 거다. 5년 후면은 몇 천만 원 이상 가 있을 수도 있다. 희망회로를 안고 이 코인을 사. 그래 놓고 여기서 한 10 몇 프로 까지면 예를 들어서 20%라 쳐요. 20% 까지면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하러 코인 투자하냐는 거죠. 예. 뭐하러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코인 투자를 하냐는 거죠. 거대한 몇 천만 원 되기를 하나당 몇 천만 원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찔끔 손해 보면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보통 다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뚫고 못 가면 그냥 노동자로 전락해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계속해서 뭐 지금과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포에 매수한다는 게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들이 있어요. 자, 코인베이스는 전 구글페이 임원을 고용하여 인도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인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가 임박했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됐어요. 즉 상장됐어요. 그리고 상장된 이래로 지금까지 코인 가격은 떨어져요. 근데 코인베이스 주식을 누군가는 사서 모으고 있어요. 개인들은 패닉하고 있는데 아크 인베스먼트는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사서 모으고 있어요. 아크 인베스먼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크 인베스먼트가 비트코인, GBTC를 그레이스케일에서 언제 사왔는지 그거를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향후 얼마만큼 올라간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하고 거대 조직하고 개인들이 생각한 인사이트라고는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쫓아야 할 거를 쫓아하면 우리가 본받고 왜 그들을 쫓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구성을 해야 되는지, 매수를 똑같이 해야 되는지, 거기에 사실 핵심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는 마찬가지로 향후 1년에서 2년 내에 엔지니어링, 제품 관리, UX 디자인, 연구 및 프로그램 관리의 모든 수준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인도의 완전한 기술 허브를 구축한다. 자, 수백 명을 직원을 고용할 거래요. 향후 계획이. 인도 시장을 되게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도 거기 들어갔던 거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인디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인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와지어X, WRX 코인. 제가 어저께 이 코인에 관해서 2달러 70센트, 2달러 60센트에서 3달러 정도 되는 구간을 매집을 하셔라. 30달러를 보고, 30달러를 보고 매집을 해두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BNB가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면서 와지어X를 홀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0센트 때 저는 추천을 드렸었어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30센트 때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분들은 패닉하지 말고 WRX를 그냥 무슨 뉴스가 나오건 어땠건 저땠건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 바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거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부정적인 뉴스가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 미디어가 다 똑같아.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암호화 방지 통지를 제공합니다. 계좌 트지 않는다. 계좌에서 배제시키겠다. 그래서 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가 이 뉴스를 통해서 나와요. 우리나라 미디어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터키 암호화폐 거래소 경찰 급습 보고서로 거래를 중단한다. 이게 엄청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인출 중단을 발표한 후 이후 침묵을 했다. 근데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한 방을 치는 얘기가 나와요. 중앙은행이 4월 30일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뉴스죠. 지금 나오는 똑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별적인 국가들이 다 부정적인 버드 뉴스를 던지고 있어요. 뭔가 느낌이 심상치가 않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여기서도 폭락을 가격을 눌러서 더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패닉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뉴스를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과연 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향후 5년 10년의 향후 빅피처가 그림이 아마 그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삶을 살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과 다른 삶을 아마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마이클 순앤샤인 CEO죠. 현재 베리 질버트는 이제 이 자리를 순앤샤인한테 이제 내주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그 예측을 하는데 비트코인 ETF가 그 US 마켓에 올 거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본인들도 신청을 했어. ETF에 관해서. 비트코인 ETF. 이렇게 가격이 꺼지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ETF 승인에 관해서 어느 순간 나오면서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죠. 한 달가 될지 두 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던지면서 불장을 아마 이끌기 시작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창펑자오, 바이낸스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거래소의 주인장이죠. 창펑자오가 이제 한마디 하네요. 가상자산. 만약 당신이 거래소의 계좌를 지난 4년 동안 4년보다 더 길게 만약에 잊고 지냈다면 지금 당신은 아마도 꽤 큰 부자다. 꽤 큰 부자가 돼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맞아요. 지난 4년간에 특히나 비트코인 360만 원 언저리까지 떨어졌을 때 400만 원 채 안 될 때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도 저는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 크립토 시장에서 그냥 뭐 다른 걸 만약에 제가 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보다 망했었을 거예요. 지금 그냥 뭐 그냥 밥은 먹고 사는데 어쨌건 저는 잘 버텼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버틸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거대한 자본시장의 흐름을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피아트 머니에서
크립토 자산, 버추얼 커런시로 버추얼 에셋으로 이미 저는 플랜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안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코인데스크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거래소 9월에도 모두 폐쇄될 수 있어.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고 공포심을 자극하는 뉴스죠. 사실은 코인데스크를 이제 저는 즐겨 보는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의 거래소는 어렵지 않게 생존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다. 이미 시중은행에서 실명 가상계좌를 제공받은 4대 4개 거래소예요. 그리고 고팍스까지 내가 괜찮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건 200개나 되는 거래소가 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래소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와 고팍스까지 해가지고 몇 개나 될까요, 과연? 제가 말씀드린 거래소 말고도 뭐 10여 개 정도 되는 거래소는 아마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머지 190여 개는 아마도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상자산을 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 위주로 거래를 하세요. 자, 그건 뭐 사실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마스터카드, 나스닥2 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이용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세웠고 비트고, 크라켄, 비트플라이어, 자, 코인베이스, 자, JP모건은 지캐시를 투자를 했고 리플사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투자를 또 했었고 자, 이런데 지금 XRP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올라가다 안 올라가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XRP도 마찬가지야. 10,000원 되기를 바라고 10만원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25% 하락했다고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내가 투자한 코인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희망의 로를 돌리는 가격은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왜 전제 안 두냐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되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되게 이중적이잖아요, 되게. 응?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목표점을 내가 딱 잡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과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연구개발진은 열심히 연구개발을 하나? 그리고 누가 투자하고 있나?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의 노르웨이도 국세청이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상인에게 경고를 발령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의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금 때문에 막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2021년 말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5배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때서부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가로 책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22년 1월 달부터 가격이 더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부과되는 세금액이 이 정도 아마 비율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인가 아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하러 지금서부터 걱정을 많이 할까요? 지금 당장도 뭐 흔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이 긴급 뉴스인데 주식시장이 지금 되게 불안한 장세에 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100만 달러 이상 금융소득이 나신 분들한테 소득세를 43.4%를 걷겠다. 거의 50% 되는 금액을 걷어가겠다라는 이 공포스러운 이런 거에 관해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법안이 통과가 100%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나가고 이 세율 조정이 살짝 밑으로 내려갈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세율을 물리면 부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은 돈을 계속해서 넣지는 않죠. 주식시장은 꺼질 수밖에 없고 팬데믹 사태로 현물 경제는 무너지고 양적 완화를 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누가 돈을 넣어요? 가상자산 시장에 만약에 20% 세금이다. 공포에 벌벌 떠는 대중들이 많으면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걷어갈 세금도 없잖아요. 공포심을 조장했기 때문에 미디어들이. 그러면 국가는 존재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정 한도선에서 아마 조율을 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도 여기서 더 올라간 이후에 2021년 말기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부터
세율이 매겨지니까 거기서부터 카운팅이 들어가니까 얘기가 좀 틀려질 거예요. 만약에 나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시점에서 그냥 이 시장을 떠나는 게 전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인구는 줄어들고 현물 경제는 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조장이든 조작이든 아니든 이 팬데믹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건 그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웃긴 거는 전월세 신고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6월 1일 날부터 이게 시행이 돼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신고제. 자, 이거 안 하면 그거 내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500만 원인가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월세 신고제를 되게 월세가 되게 작은 거? 월세 뭐 35만 원? 부터 뭐 전세 보증금인가? 그거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3천만 원 이상인가? 그거 이해야 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야. 6월 1일 날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관리 감독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거기다가 블록체인으로 이런 게 다 관리 감독되고 집문서도 다 관리 감독되면 거기서 이제 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이제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부동산도 아마 지금보다 되게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들도. 예, 어쨌든 세금 걷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마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일러 윙클보스가 여기 보시면 애플페이하고 구글페이를 이용해서 재미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그 여러 개 뭐 가상자산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예, 어쨌건 이것도 이제 추가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1빌리언에 가까운 금액의 가상자산을 지난 24시간 동안 지난 하루 동안 매입을 했다. 추가를 했다. 뭐 거기에 뭐 비트코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개 될 수 있지만 알트코인 비중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라이젠 코인하고 라이브 피어. 제가 호라이젠은 웬만하면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100달러 밑에서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 노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땐 다 의미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딱 그 선을 찍어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막 이렇게 매달리고 막 환호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패닉장이다. 그리고 블레임하고 사람 보통 다 그래요. 근데 어쨌건 저한테는 호라이젠 코인이 6달러일 때나 이게 예를 들어서 100 몇십 달러가 간다라고 해도 저한테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10억이 가든 6억이 가든 아니면 지금 6천만 원이 돼 있건 똑같아. 360만 원일 때도 저한테는 비트코인이란 존재가 똑같았어요. 제가 바라보는 코인 시장에 관한 믿음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하락장은 계속 연이어서 있어요. 근데 공포를 딛고 분할로 매수하는 자가 결국엔 웃게 된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베이직 어텐션, 비트코인 캐시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어요. 체인링크도 생각보다 지금 안 빠져요. 매수할 코인들, 디센트럴 랜드 제 눈에 띄더라고요. 단기적인 걸 보고 지금 이걸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냥 야금야금 매수해 둬야 된다라고 제가 하락률이 크니까 눈에 보여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안 빠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매수를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빠지면 매수를 하죠. 크게 빠져야 뭐 라이트 코인도 그렇고 많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은 아마 많이 안 빠져 있을 거예요. 제가 왜 김치 코인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안전한 코인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오코인도 10만원 밑에 제가 매수하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향후 지켜보세요. 네오코인도.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도 충분하시다. 자, 지금 하락장이니까 찬스가 아주 제대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런 뉴스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투자하시면서 블로그에 뭐 TV에 예를 들어서 이제
김치코인 예를 들어서 해시드가 뭐 게임 구독 플랫폼 큐브에 5억 원을 투자했다. 사람들은 이런 뉴스 하나 보면 야 이거 큐브 대단한 코인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해시드라는 여기가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데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땐 이미 때는 늦는다는 거죠. 그리고 김치코인은 시총이 되게 작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어.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코인 시장에 되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런 거는 비추야.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멘탈 관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김치코인 중에 제가 괜찮게 보는 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두 개, 세 개? 네, 많아야 세 개? 그래서 어쨌건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를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불장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올라타면 물리기 십상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그런 코인들 위주로만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블로그에서 떠드는 코인들, 블로그에서 무슨 코인 좋다. 시총 작은 거, 그런 거 위주로 떠들면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고 거래소는 대형 거래소 위주로,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 누르면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역으로 해석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